오늘 오후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평양 외곽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막상 사진을 보니까 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정은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일인 겁니까? 사진과 함께 좀 설명. 네, 위성사진이 나왔는데요. 네. 그 청와대 모형을 놓고 포격 훈련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걸로 판단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왼쪽에 북한 상공 평양 외곽을 찍은 우리 위성사진인 거죠? 네. 오른쪽은 현재 위성사진이고요. 네. 자, 그러니까 청와대 본관이 있고 그 앞에 연병장처럼 잔디밭이 쭉 있는데 이 잔디밭의 모형까지 똑같이 만든 것처럼 보이네요. 네. 결국은 저게 뭐 북한이 설명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건데 네. 청와대를 포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포격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를 우리 정보기관이 간파를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평양 외곽에 이제 약 동남쪽 떨어진 곳에 네. 종합 훈련장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아마 우리 아리랑 위성에 아마 저런 정황이 첩보된 것 같은데 덮개로 지금 덮어놔가지고 네. 잘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마 그 포 같은 걸로 보이는 게 한 30여 문, 네. 그다음에 차량도 집결되어 있고 거기서 약 1km 떨어진 앞에는 표적으로 보이는 저런 청와대 모형의 2분의 1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는 확실치 않지만 지난해 3월 29일 날 북한이 원산에서 김영건 군요 내륙으로 200km 네. 한번 발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신형 300mm 방사포로 우리가 추정이 가능했는데 이것을 방향을 180도 네. 남쪽으로 돌리면 이것이 서울에 떨어지는 청와대에 네. 떨어지는 사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GPS를 달아서 정확도를 높였기 때문에 네. 이달 초부터 그런 거에 대한 대규모 화력 시범을 한 다음에 네. 아마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 이걸 대대적으로 당대회에 맞춰서 네.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우리 군이 이제 위성의 비율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화면은 좀 확대했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절반쯤 되게 지었다. 그렇죠. 2분의 1 크기랍니다. 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요. 네. 지금까지 38로스나 이런 데서 공개한 사진들은 네. 외국계 위성이 찍은 거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아리랑이 찍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항상 미국 거를 받아서 38로스가 공개해 준 걸 받아서 공개했는데 네. 우리 군이 스스로 했다는 것. 우리도 북한을 보고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 위성이요. 네. 이제 해상도가 많이 진전돼 가지고 네. 현재 55cm에서 55cm 네. 가로 세로 정도는 식별이 가능하고 네. 현재 미국의 군사위성은 뭐 15cm, 15cm니까 네. 뭐 갭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네. 30cm, 30cm까지로 이제 우리 해상도를 이렇게 증가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위성이 파악한 바대로라면 평양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평양 외곽에 이런 청와대랑 똑같이 본관과 연병장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격용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위험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럽과 중동 순방을 마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는 말까지 직접 내놨거든요. 왜 그랬는지 실제 공격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They are erratic enough. Their leader is personally irresponsible enough.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but aside from the humanitarian costs of that, they are right next door to our vital ally, Republic of Korea. 네, 김교 교수님. 그러니까 공격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네. 왜 전략적 인내라고 많이 좀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위협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저 오바마 대통령이 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높은 경고를 했지만, 네. 조금 잘못된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는 게, 네. 그렇지만 맞다한 한국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걸 김정은이가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네. 미국이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네. 한국 때문에 공격을 못할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우려도 전달된 것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차라리 저렇게 하지 말고 네. 백악관 안보회의를 주관하거나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레드라인을 써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수준으로 오면은 그때는 우리 전략 무기를 확실하게 때려 부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식 천명을 해야 네. 김정은이가 받아들일까 말까 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을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고 네. 또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네. 북한은 상당히 두려워할 겁니다. 일단 그 사실 자체만을 거론한 것도 정말 언제 그런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사실은 1993년도에 비슷한 논의가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정은 위원께 좀 질문드릴게요. 실제로요. 만약입니다만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나선다면 목표나 이런 타겟 같은 거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게 있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군의 3요소가 네. 첫 번째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작전이 있어야 되고요. 작전을 하게 되면 군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군이라고는 늘 정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게 제일 먼저 없앨 목표고 그리고 그걸 때릴 우리 화력은 뭐다를 정해놓습니다. 네. 따라서 오바마가 저런 이야기 할 때는 네. 첫 번째 타겟은 무엇이고 그거는 뭘로 때릴까를 정해놓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제한적인 공격일 테니까 한다면은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에서 네. 토마호크를 쏴서 핵시설을 때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스텔스 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서 벙커버스터 폭탄을 떨어뜨려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시설을 때릴 수가 있겠죠. 자, 영변의 원자로도 있을 것 같고요. 플루토늄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공장 이런 원심 분리기 같은 것이 전략적으로 우선 타겟이 될 수 있겠죠. 네. 미국이 전략 무기로 북한을 공격한다면은 네.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앗소리도 못하고 다시는 한국 쪽을 공격을 못하게 네. 그럴 정도의 전략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려면은 B-52 폭격기에 네. 그 ALCM이라고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그 20발 정도 탑재되는데 그걸 가지고 김정은 집무실하고 핵시설, 네. 그 다음에 이제 SLBM으로 전략 지난번에 노스캐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와가지고 바로 타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네. 그 공격의 모습은 1991년도 네. 걸프전 때 네. 그리고 2003년도 네. 이라크전 때 네.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그때와 좀 다른 것은 북한은 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핵시설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 것이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전적인 전체적인 양상은 걸프전 때나 이라크전 때와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하나만 첨언하면요. 네. 미국이 북한을 만약에 공격해서 핵시설을 제거하거나 김정은 정권을 참수하면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쟁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네. 현대 전쟁은 과거 땅 뺏기식으로 이렇게 다 밀고 와서 잿더미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원하는 핵심 표적만 이걸 정확한 용어로 핀포인트 타겟이라는데 네. 딱 요구하는 목적만 환부를 도는 외과 수술 방식으로 네. 그것만 탁 찍어서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만 미국이 공격을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논의가 1993년인가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까지 하면서 영변 공격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그때의 길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때 네. 영변 폭격론을 검토했고 상당히 준비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우리 YS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 난다.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갖고 무산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그걸 먼저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김이 빠지는데 네. 아마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어쩌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조금 이렇게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수도권을 공격하면은요. 거의 중국을 공격하는 모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수도권에 중국 유학생이 한 6만 명이 있고요. 네. 중국 관광객이 한 10만 명 이상이 돌아 한 20만 명 정도가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보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는 거는 네. 과장해서 표현하면 빼지 네. 조금 과장 안 하면 단동을 공격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중국이 굉장히 경로한다. 따라서 중국을 적으로 돌려놓을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북한이 못할 것이고 중국이 굉장히 제어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얼핏 들으면 아닌 것 같죠? 근데 국제정치학 들어가면 굉장히 냉엄해집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북한의 곁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이 자체로 평양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군 당국에서요 설명한 게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설 연휴 때였는데 북한이 이른바 장거리 로켓 발사했는데 그 평화적인 우주 개발 그러면서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걸로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 로켓을 쏘게 되면은 맨 앞부분에 뾰족한 부분에 거기에 위성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위성이 이게 한 100km 이상 올라가면 대기권이거든요. 네. 그때는 마찰이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니까. 네. 이 뚜껑,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한 뾰족한 모양을 딱 열어버립니다. 그 네. 뚜껑 열리는 게 그 덮개라 그러는 게 페어링입니다. 네. 페어링을 열어버리면 위성이 나와서 그걸 나중에 툭 앞으로 밀어내서 이제 지구를 돌게 하는 건데 네. 이게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때는 엄청난 진동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배열이 그렇겠죠. 덮개 하고 위성하고 다다다닥 쳐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충격 완화제를 집어넣는데 네. 이게 우리가 쭉 그동안 그 떨어진 걸 조사해 보니까 완화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엉터리, 즉 멍텅구리 위성을 집어넣은 거고 네. 이번 목적은 거기다 탄두를 넣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2월 8일 날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장거리 로켓의 추진체 일부가 우리 바다 밑에 빠진 걸 건져 올렸거든요. 그리고 저 2월 3자 7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걸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2월 달에 했던 게 뭐 새로 은하 9호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네. 2012년 3년 전에 4월 달에 쏜 거와 동일한 또 발사체랍니다. 네. 아, 그렇죠. 네. 3자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예, 건데. 예, 예. 자, 그러니까 4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뭔가 진일보 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옛날 거 다시 썼다. 옛날 모델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진일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기술은 네. 그 2차 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V2 로켓을 거의 그대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 네.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발전시켰고 우리 나로호 그다음에 KS-LV2도 더 발전된 모델인데 쟤는 네. 그 기술이 없어서 과거의 기술을 계속 최근에는 집합한 게 저겁니다.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만 하면 이게 군사적 목적이다, 아니다. 북한도 우주를 개발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걸 왜 꼭 나쁘게만 보느냐. 이런 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요. 어쨌건 오늘의 그 조사 발표로서 통신 목적이라면 이 민감한 인공위성의 충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되는데 최소한의 그런 장치도 없었다는 것. 오늘 군당이 그렇죠.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관 중에서 인공위성이라 그러면 정기적으로 송수신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번도 송수신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죠. 우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은 저희가 위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통신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어쨌건 북한의 위협과 도발 수위는 높아만 가지만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하나씩 확인해 가는 그 과정은 볼 수 있었습니다.